자, 서변경보 2주차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거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자유 시간이다,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어디에 설치해야 하는가? 시험에 나오기 너무 좋죠. 조금 복잡하긴 하죠. 자, 연면적이 무엇인지 설명드렸고요. 자, 연면적이 1000스퀘어미터 미만의 자, 아파트 등에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설치해라. 그 다음에 1000스퀘어 미만의 기숙사에도 사람 살죠. 그래서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설치해라. 자, 600스퀘어미터 미만의 숙박시설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더 촘촘하게 설치를 해야겠죠. 그래서 600스퀘어미터 미만의 숙박시설에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설치해라. 자,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사람 많이 살죠. 그다음에 기숙사로서 연면적이 2000스퀘어미터 미만은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설치해라. 자,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 이런 곳에서 역시 사람이 자니까 자게 나면은 화재가 발생할 걸 모르잖아.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 설치해라. 그다음에 연면적이 좀 작아요. 왜냐면 애기들이잖아, 애기들. 유치원 애기들이니까 애기들은 400스퀘어미터 미만마다 더 가장 촘촘하게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설치해라. 그래서 아기들이 놀고 있다가 소리가 나게 되면 얼른 도망가야 돼. 얼른 대피해야 돼. 이것을 평상시에도 유치원 선생님들이 아기들한테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소방 교육도 하고 소방 훈련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그렇죠. 아기들 유치원 아기들 때부터 소방에 관련된 교육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시험 나기 딱 좋죠. 1000스퀘어미터 미만, 600, 2000, 400스퀘어미터 미만의 유치원이라는 것을 자, 한 번만 좀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절대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자, 단독 경보용 감지기의 설치 기준을 본다면 각 실마다, 즉 각 방마다 거실이라든지 안방, 건너방마다 설치하되 그 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면 설치해야 되는 거죠. 바다 면적이 150스퀘어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 그러면 150스퀘어미터 초과 안 하면 하나만 설치하면 되는 거네. 근데 초과하면 150 스퀘어미터마다 한 개 이상을 설치하라는 것입니다. 자, 각 실에 이웃하는 실내의 바닥 면적이 각각 30 스퀘어미터 미만이고 벽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 유통되는 경우에는 한 개의 실로 보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최상층의 계단실의 천장에는 단독 경보용 그냥 설치하려는 거예요. 하지만 밖에바람, 외기와 서로 통하고 있대요. 그런 계단실의 경우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자, 건전지를 주 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대부분이 그렇죠. 자, 정상적인 작동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교환해야 하는데 보통 10년 정도 쓴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자, 상용 전원을 주 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의 2차 전지는 자, 제품 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뭐 당연한 얘기인 거죠. 자, 우리 문제를 좀 풀어볼 텐데 이 문제는 저하고 같이 풀어보시고 우리 수업이 끝나고 나면 제가 업로드해서 여러분들이 좀 풀어볼 수 있도록 하고 이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중간고사를 출제할 예정이고 또 기말고사를 출제할 예정입니다. 자, 모든 이런 문제들은 밴드에 다 업로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시면 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비상경보 설비 및 단독 경보용 감지기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른 비상밴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1번 비상벨 설비는 화재 발생 상황을 사이렌으로 경보하는 설비가 아니라
경종이죠. 따르릉이죠. 예. 로서 경보하는 설비가 되는 거죠. 사이렌은 아니고. 자, 2번이 답인데요. 자, 비상벨 설비는 부식성 가스 또는 습기 등으로 인하여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모든 전기 제품은요 습기에 약하죠. 물기가 있다가 하면 다 녹슬어 버리잖아요. 그럼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부식성 가스라든지 습기가 없는 그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음연장치의 음량은 부착된 음연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60dB이 아니라 90dB 이상으로 좀 크게 울려라. 왜? 비상경보 설비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주 중요하니까 90dB로 해야 한다. 자, 우리 조금 전에 70dB가 60dB는 언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자, 70은 언제였나요? 누전 경보, 누설 경보인 경우였고요. 60은요. 언제였나요? 기계 고장 났을 때. 그렇죠? 일대 음이죠. 자, 우리 4번 보게 된다면 특정 소방 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자,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는 30m가 아니라 25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우리 걸어가는 거리를 의미하는데 40m 이상이다. 그래서 수평거리 25m가 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씁니다. 어때요, 여러분? 너무 쉽죠? 예.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만점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2번 문제를 좀 볼까요? 자, 비상 경보 설비 및 단독 경보용 감지기의 화재 안전 기준 NFSC 201에 따른 단독 경보용 감지기의 시설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어떻게 설치하나요? 각 실마다 설치를 하는데 바다 면적이 150 스퀘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 스퀘어마다 한 개 이상을 설치해야 하는 겁니다. 답은 그래서 150 스퀘어 초과 150 스퀘어마다 그래서 150 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3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할까요? 예, 이게 조금 살짝 어려울 수도 있어요. 보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지기죠, 감지기. 감시기가 아니라 감지기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따라 단독 경보용 감지기의 일반 기능에 대한 내용이다. 자,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주기적으로 섬광 번쩍번쩍하는 전원 표시 등에 의하여 전원의 정상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그래서 전기가 들어와 있으면 불이 들어와 있고 전원이 나가면 불 들어오지 않고 자, 전원의 정상 상태를 표시하는 전원 표시 등의 섬광 주기는 자, 1초 이내의 점등과 20초에서 60초 이내의 소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전원 표시 등의 섬광 주기는 1초 이내의 점등과 20초에서 60초 이내의 소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내용 우리 하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번 문제를 볼까요? 비상 경보 설비 및 단독 경보용 감지기의 화재 안전 기준 NFSC 201에 따라 화재 신호 및 상태 신호 등을 송수신하는 방식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자동식, 수동식, 반자동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무선식 자, 우리 옳은 것은이 아니라 옳지 않은 것은으로 제가 수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를 볼 텐데요. 좀 중요한 문제예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인데 비상 경보 설비 및 단독 경보용 감지기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른 발신기의 시설 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자,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그다음에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0.8m 이상, 1.5m 이하는요 다른 설비에도 공통적으로 많이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0.8m 이상, 1.5m 이하라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상벨 설비 음연 장치의 음량은 6번 문제예요. 부착된 음연 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이라고 썼죠. 90dB 이상 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들 좀 헷갈리게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누전 경보기, 가스 누설 경보기라고 한다면 70dB 이상, 고장 표시의 음압은 60dB 이상이었으니까 90dB보다는 약하게 해도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비상 경보 설비는 아주 중요한 설비이기 때문에 90dB 이상의 큰 소리로 경보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번 문제를 본다면 비상 경보 설비 및 단독 경보용 감지기의 화재 안전 기준 NFSC 201에 따른 발신기의 설치 기준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 발신기 그림 봤었죠? 1번을 보게 된다면 발신기의 위치 표시 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죠. 하부가 아니라 상부에 설치하게 되는 거죠. 자, 조작 스위치를 본다면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해야 하고,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에서 보행 거리가 40m 이상이라는 말은 수평 거리 25m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추가로 설치해야 하고, 특정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를 해야 하는데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한 해 발신기까지의 수평 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자, 우리 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문제죠. 계산 문제지만 너무 쉬운 계산 문제이지요. 자, 비상 경보 설비 및 단독 경보용 감지기의 화재 안전 기준 NFSC 201에 따라 바닥 면적 450 스퀘어미터일 경우 단독 경보용 감지기의 최소 설치 개수 그랬잖아요. 자, 이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각 실마다 설치하는데 바닥 면적이 150 스퀘어를 초과한다고 한다면 150을 초과할 때마다 한 개 이상을 설치를 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현재 바닥 면적이 450 스퀘어미터래요. 그러면 이것을 150마다 설치를 해야 되니까 150으로 나누면 답은 3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개를 최소 3개를 설치해야 한다. 자, 우리 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 경보 설비 및 단독 경보용 감지기의 화재 안전 기준 NFSC 201에 따라 비상 경보 설비의 발신기 설치 시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 거리가 40m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해라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수평거리 25m 이하마다 설치하는 것이 기준인 거죠. 하지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이다. 그러하다면 추가로 설치하라 했으니까 답은 3번에 40m가 답이 됩니다. 10번 문제를 좀 볼까요? 나름대로 좀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비상 경보 설비 및 단독 경보용 감지기의 화재 안전 기준 NFSC 201에 따른 비상벨 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가로에 기억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 전원의 성능에 대해서 좀 중요한 건데, 자, 비상 경보 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 상태를 60분 이상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 설비 또는 전기 저장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제가 아마 강의 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감시 상태를 60분 이상 지속하고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11번 문제를 좀 보면, 자, 비상 경보 설비 그리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화재 안전 기준 NFSC 201에 따라 화재 안전 기준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인 거죠. 자, 비상벨 설비 또는 자동차 사이렌 설비의 전원 회로 배선 중 내열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의 종류가 아닌 것으로 그랬는데, 자, 600V 일종 비닐 절연 전선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문제는 KEC 코리아 일렉트릭 코드 규정으로, 그러니까 한국 전기 설비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NR이라든지 NRI로 이렇게 좀 수정이 됐어요. 그래서 600V 일종 비닐 절연 전선이라는 것은 아마 지금은 뭐 현장에 있을지 모르지만 법적으로는 죽어 있는 그러한 규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자체는 그냥 좀 나오기가 좀 어려운 그런 문제일 수 있죠. 나온다면 1번, 3번, 4번은 맞고 2번은 틀리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뭐 의미가 좀 없습니다. 12번 비상 경보 설비 그리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화재 안전 기준 NFSC 201에 따라 비상벨 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의 지구 음향 장치 그랬어요. 특정 소방 대상물에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 장치까지의 수평 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보행거리 40m를 이상이라고 한다면 추가로 설치해라 이런 내용도 또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거고요. 13번 자, 비상경보 설비의 축전지 설비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예비 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역충전 방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하고, 내부의 주 전원의 양극을 동시에 개폐할 수 있는 전원 스위치를 설치해야 하고, 예비 전원은 축전지용 예비 전원과 외부 부하 공급용 예비 전원을 별도로 설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용으로 사용해야 하니까. 자, 축전지 설비는 접지 전극에 교류 전류를 통하는 회로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가 틀린 거죠? 자,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 저전 장치 또는 이 말 좀 중요하다고 했었죠. 교류 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 비해서는 전용으로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용으로 해야 한다. 1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 경보 설비, 비상 방수 설비에 대한 용어인데요. 비상벨 설비가 무엇인가요? 화재 발생 상황을 경종으로 경보하는 설비가 되고, 자, 그다음 확성기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크게 해서 멀리까지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서 일명 스피커라고 말을 하고, 자, 음량 조절기라고 하는 것은 가변장을 이용해서 전류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음량을 크게 하거나 작게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음량 조절 장치라고 하죠. 자, 그런데 증폭기가 무엇인가? 자, 증폭기라 함은 전압 전류의 주파수를 늘려 감도를 좋게 하고 소리를 크게 하는 그러한 장치를 증폭기라고 하는 거죠. 전압 전류의 증폭을 늘려서 증폭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주파수를 늘려라는 말이 틀린 겁니다. 주파수를 늘려? 이건 틀린 거죠. 그래서 전압 전류의 진폭을 늘려 감도를 좋게 하고 소리를 크게 하는 장치를 증폭기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 아차하면
이 주파수가 눈에 잘 안 들어오죠. 전압 전류라는 말만 들으면 맞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답을 잘못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비상벨 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 상태를 몇 시간이에요? 60분이죠. 60분. 그러니까 1시간이 되는 거죠. 1시간 지속한 후에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법에는 정확하게 60분으로 나와 있지만 시간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1시간으로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 경보 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 소방 대상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매우 중요하지요. 자, 단 지하구, 모래석재 등 불연제로 창고 및 오염물 저장 처리 시설 중에서 가스 시설은 제외한다고 합니다. 자, 지하가의 터널로서 400m 이상인 거, 그러니까 500m 이상인 경우에 설치해야 하고 3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이라고 했는데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이라고 해야 하지요. 4번 보면 연면적이 얼마냐? 300 스퀘어미터 아니죠. 400 스퀘어미터 이상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자, 답은 옳은 것은 3번인데 지하층 또는 창문이 없는 무창층의 바닥 면적이 자 150 스퀘어미터 이상이라고 한다면 설치해야 하고 공연장의 경우에는 100 스퀘어미터 이상이라고 한다면 비상경보 설비를 설치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해설을 좀 보시면서 400, 150, 500, 그다음에 50 이 숫자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비상경보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기준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단 지하고 모래석재 등 불연 재료 창고 및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 중에서 가스 시설은 제외합니다. 자, 1번이 옳은 건데 지하층, 무창층이라고 한다면 바닥 면적이 150 스퀘어미터 이상이라고 한다면 설치해야 하는 게 맞죠. 공연장이라고 한다면 100 스퀘어미터가 되겠습니다. 공연장으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 면적이 100 스퀘어미터 이상이라고 한다면 설치해야 하고 지하가 중에서 터널의 길이가 500m 이상이면 설치해야죠. 자, 3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이 아니라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인 경우라고 한다면 비상경보 설비를 설치해야 하지요. 18번 비상경보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기준 그랬습니다. 자, 조건이 있는데 단 지하구, 모래석재 등 불연 재료 창고 및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 중에서 가스 시설은 제외합니다. 자, 1번 공연장의 경우 지하층, 무창층의 경우 바닥 면적이 100 스퀘어미터 이상이라고 한다면 비상경보 설비 설치해야죠. 맞죠? 하지만 그냥 지하층, 무창층이라는 말만 있으면 바닥 면적이 150 스퀘어미터 이상이라고 하면 설치해야죠. 자,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되어 있는데 이거 해당되지 않고요. 자, 3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이 아니라 자, 옥내 작업장의 경우에는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그런 옥내 작업장을 한다면 비상경보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19번 비상벨 설비의 설치 기준이라고 했는데 아까 했던 문제하고 뭐 동일한 대동소이한 문제이지요. 자, 비상벨 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 상태를 1시간 즉 60분 지속한 후에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 설비 또는 ESS 전기 저장 장치를 성치가 아니라 설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죠. 자, 다음 문제를 보시게 된다면
자, 이 문제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릴 테니까 이 문제의 해설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해드리고요. 이상 했던 문제 중에서 선정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제 올려드릴 테니까 한 번씩 좀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